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 친구의 인생작 벌써 마지막 회차입니다. 아쉬워. 마지막은 바로 저 빼미의 친구를 초대했는데 일취월장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저는 진이고요. 닉네임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제 이름을 참진자를 써서 진이라고 외자로 지어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제 이름은 장명소에서 받았고요. 할아버지가 원하셔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진이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진이가 아니라 진이네요? 그쵸. 근데 이제 발음으로 진이 하게 되니까 그냥 진이로. 네네. 좋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뭐 들으셨어요? 진짜요? 오늘 오기 전에 그 Call Me By Your Name 새로운 거. 듣고 왔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네.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놀랐고 그리고 그 영화 저도 본 지 좀 됐는데 뭔가 제가 느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다시 보면 좀 새로운 느낌이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킬그도 딱 들어맞는 감상. 그게 혜미님이 쓰신 거죠? 네. 썸머님 썸머님 분발하세요. 정말 제 친구도 저의 것을 듣지 않고 아무도 제가 쓴 기획서를 듣지 않아주지만 괜찮아요. 뭐 저만 들으면 되죠. 그러면 오늘은 진이님이 인생작으로 가져온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입니다. 1995년 개봉한 대표적인 홍콩 로맨스 영화인데요. 엄청 오래된 작품을 고르셔서 전 좀 뜻밖이었어요. 왜냐면 제목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좀 멋있는 MZ들이 사랑하는 영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레트로 인기의 대표 주자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홍콩을 올해 여행을 갔다 왔는데 홍콩에 가기 전에 홍콩을 진정으로 느끼려면 이 영화를 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숙제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보려고 했는데 사실 가기 전에 봤을 때는 보다가 잠을 자가지고 완 영화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1회도 완료했습니다. 웬일로 이 녹음 전에 본 영화가 나왔나 했는데 그러니까 잤다고. 역시나. 썸머님은요? 저는 이 영화를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썸머야 이 영화 좀 봐봐라 했는데 항상 이제 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진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 영화길래 하면서 약간 군침을 입맛을 다시면서 봤어요. 저는. 루피가 영화를 대신 봤네요. 빼미님은요? 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그냥 엄청 유명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작품을 접하게 되셨는지. 저도 똑같이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집에서 있는데 엄마가 왕가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TV에서 이제 VOD를 사가지고 중경사님이랑 화양연화 두 편을 오전에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고 너무 좋아서 네, 충격을 받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도 봐왔고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생 영화가 됐습니다. 몇 번 정도 보셨어요 그럼?
근데 그 숫자를 안 세가지고 그 그냥 엄청 정도? 많이 봤어요. 네네. 그러면 뭔가 꿈을 불어넣어준 작품인 거네요. 그쵸 그쵸. 네. 완전 의미 있어. 진짜 인생 영화네요. 그러면 좀 부담이 되는데 말을 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 영화가 두 커플의 이야기가 1부, 2부로 조금 나눠져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각각의 두 경찰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씩 순서대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경찰 223의 이야기. 경찰 223은 여자친구 메이와 이별한 뒤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별 날짜인 4월 1일부터 매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며 메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되도록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자 그는 모든 희망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없는 게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걸까? 4월 1일 만우절에 이별을 통보받고 스스로에게 유예 기간을 준 223은 한 달을 다 채우는 날 통조림을 모조리 먹어치우며 마음을 정리하는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는데 저는 사랑을 유통기한에 비유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커플들이 유통기한이 다 돼서 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유통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사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끝나는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썸머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저도 유통기한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결혼한 사람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있음을 아니까 약속하는 거 아닐까요? 이 유통기한이 있으니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도파민이 나오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죠. 대신 그거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정이라든지 어쨌든 가족으로서의 관계로 우리가 어쨌든 헤어지지 말고 쭉 보자. 이 유통기한이 끝나도의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닐까요? 결혼은? 그 두 분 일단 끝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진희님은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뭐 열정적인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너무 그런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것만 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관계 이건 이제 재미없고 이러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정적인 사랑이 있고 안정적인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랑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어지는 커플은 뭐냐면 유통기한이 짧은 거죠. 근데 사랑 자체는 유통기한을 평생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저는 그 콩깍지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파민이랑 비슷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한 3개월? 길지 않네요. 콩깍지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단점도 잘 안 보이고 막 너무 좋기만 하고 그런데 그 정도 기간 동안 서로를 이제 진지하게 알다 보면은 이제 단점도 이제 보이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품고 계속 사랑을 이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그거를 많은 음식 중에 통조림에 표현한 것도 그렇고 그거를 그 막 찾아다니잖아요. 유통기한 5월 1일인 걸 일부러. 그 장면이 너무 이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2시간 남았을 때는 이미 미리 폐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2시간 남았다고 폐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유통기한 사랑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은 쪽에서 그 혼자 붙잡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같은 시기 금발 가발을 쓴 마약 밀매업자와 경찰 223의 이야기가 교차됩니다. 마약 밀매업자는 인도인 운반책들에게 배신당한 후 자신도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우연히 바에서 만나게 된 경찰 223과 마약 밀매업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경찰 223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그녀는 피곤해 지쳐 잠이 들어 버립니다. 같이 술을 마셨으면서 진짜 쉬러 간 여성부 덕분에 경찰 223 역할을 맡은 배우 금성무부는 샐러드 4접시를 곁들인 옛날 영화 2편과 함께 혼자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생일 당일에 그녀로부터 생일 축하 문자를 받게 돼요. 이 인사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이걸 받았을 때 주인공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금발의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힘든 전날을 보냈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전날을 보냈잖아요. 막 사람도 죽이고 도망도 다니고 그러다가 자기는 정말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 말을 걸고 처음엔 그게 귀찮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좀 이 힘든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었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게 사실 살인자라고 해도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위로받게 해줌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텔에서 진짜 쉴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그러니까 고마움도 자기 있었겠네요. 그쵸. 진짜? 반대로 그 여자분의 고마움보다 금성무 분의 마음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별을 했고 저는 사실 완전 이 경찰 223이 마약 밀매업자인 여자분이 정말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끌려서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이 헤어지고 그 헤어지면 보통 새로운 사람을 도파민을 또 뉴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서 딱 찾았을 때 마약 밀매업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심지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음번에 들어오는 여자를 난 좋아할 그쵸.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사실 맞아. 뭐 바란 건 아니었죠. 맞아요. 그걸 보면서 근데 어쨌든 그 호텔에서까지 경찰 223은 별로 위로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어쨌든 그런 부족해서 채우고 싶었던 마음은 하나도 채우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삐삐를 두고 운동장을 맞아. 막 달리잖아요. 버릴라 그랬지. 네, 근데 생일 축하 문자를 받은 거니까 버리려고 하는데 딱 알림이 오고 다시 뛰어가서 받은 거니까 이 경찰 223에게 마약 밀매업자의 문자가 위로가 된 게 더 크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거기에 좀 중심을 두면서 본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아까 썸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에는 여성분이 위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였을까요? 혹시? 근데 호감이 아예 없었을까요? 누가요? 여자가 아예 없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호감이 얘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친구가 그쵸. 될지도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인간적인 그냥 호감. 고맙다. 고마운 것도 사실 호감이 일부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실현을 당하고 좀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경찰 223 입장에서는 완벽한 충족은 아니지만 고마웠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크게 왔을 것 같아요. 그 생일 축하 문자가.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금발머리 여성분이 왜 그런 삐삐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되게 무섭고 마약 밀매업자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사람도 막 쏠 수 있고 그런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누고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생일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기억하고 축하 정도 해줄 수 있는 온정은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여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아니었을 없었지만, 인사인데 이 경찰 223 같은 경우에는 그 삐삐 번호도 뭐 너를 만년 동안 사랑해 이거잖아요. 약간 영원한 유통기한이 영원한 그 사랑을 믿고 싶은 사람인데 이별로 인해서 그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생일 축하 인사를
믿음으로써 좀 다시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의미 있지 않았을까. 그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믿음을 신념을 지킬 수 그쵸 있었던. 지킬 수 있게 도와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딱히 어떤 의미를 두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 주인공, 이 경찰한테는 오히려 메이보다 이 여자가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되게 궁금하고 약간 첫사랑처럼 오래 가는 맞아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결국 이제 근데 엔딩은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짧게 끝나고 경찰 223은 그녀를 떠나보내면서 감정을 혼자 정리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몇 시간이라는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끝난 게 아쉽다 아니면 여운이 있다? 다행이다. 왜요? 왜요? 이렇게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더 갔으면 더 구질구질하다? 네. 아. 구질구질하다까진 아니어도 크리미널? 이 신비로움은 다 사라졌을 것만 같은 신비로움을 지키려면 여기까지 만남을 해야 지켜졌을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비포 선라이즈 같은 생각도 드네요.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해결되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둘이 진짜로 이제 더 만나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만났으면은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자는 범죄자고 남자는 경찰이잖아요. 맞네. 그걸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서로가 그걸 모르니까. 근데 서로 그렇게 딥한 마음을 꺼내놨을 때 내 여자친구가 사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직업 윤리를 고를 것인가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고를 것인가 이걸로 또 영화 한 편 뚝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사실 그 바뀌잖아요. 다른 경찰관의 사랑 이야기로 나중에 이게 옴니버스처럼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근데 안 돌아와가지고 맞아. 와 진짜 이렇게 끝나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히 뒷이야기가 잘 상상이 안 됐어요. 어떤 감정으로 살아갈지 서로를 두고. 맞아. 저도 이렇게 끝난 게 여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나? 전 사실 잘 안 그려지거든요. 더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뭔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짧은 만남인데 되게 오래 만난 거 이상의 어떤 임팩트를 주는 그런 순간이 또 있는데 약간 그런 걸 되게 잘 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도 아마 뒷이야기가 상상이 안 가서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나올 너무 기대했거든요. 이 여자분이 선글라스를 벗으면 어떻게 맞아. 생겼을지. 근데 한 번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완성인 것 같아. 미스테리로 남기는 게. 그래서 전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사실 같은 분인가? 저 근데 그 생각했어요. 그쵸?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왜냐면 뭐 그런 연결성이 있는 엄청난 작품인가 혼자 막 상상하면서 보기도 했네요. 2부는 경찰 663과 페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거리는 0.01cm. 그녀는 6시간 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경찰 223의 수미상관 대사를 시작으로 경찰 663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경찰 663은 항공사 승무원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외로움에 찬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통해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페이가 경찰 663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페이는 경찰 663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물건을 정리하고 집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며 그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변했다. 물건에 얽힌 기억 때문에 감정 정리를 어려워하는 그를 위해 페이는 우렁각시 노릇을 하게 됩니다. 무단 침입 따위는 덤덤하게 넘기는 경찰관의 반응까지 이 홍콩 로맨스물의 분위기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거를 조금씩 바꾸기를 전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여러분 그 무단 침입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반할 것 같으세요? 약간 그 프린세스 메이커 하는 것처럼 집을 그렇게 계속 꾸며주고 있어요. 저라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못 참아요. 누가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좀 무섭죠.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이거 약간 성별을 바꾸면 공포 영화잖아요. 와우. 그래서 아무리 이게 사랑이 바탕으로 된 행동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덤덤하게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길래 뭐지? 왜 그렇게 덤덤했을까요? 그니까요. 이미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나? 아니요. 거의 살았는데 살아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생활을 영위하긴 하는데 그 사랑 이별이 너무 후유증이 커가지고 사실 정상적인 어떤 감정 체계가 이게 굴러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나?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껍데기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귀엽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화를 안 낸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근데 알았을까요? 그 물건을 못 버려서 계속 이별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얘가 물건을 바꿔주는구나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남자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도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가 귀엽다고 느낀 썸의 시작으로 느낀 게 아닐까요? 빡세다. 근데 저는 충격? 좀 의아했던 게 이 장면에서 그 무단침하고 딱 들켰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정상인의 사고로 봤을 때는 남자가 더 놀래야 되는데 여자가 페이가 진짜 놀라잖아요. 막 그 소리 지르고 아니 너가 여기 왜 있냐고 적반하장이. 근데 그런 상황까지가 재밌고 유쾌하게 흘러갔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화를 안 낸 귀엽다고 느끼게 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뽀뇨 같지 않아요? 누가요? 페이. 그러니까 생긴 것도 살짝 그렇고 막무가내인데 좀 완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발랄함을 맞네.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저는 그냥 항상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봐가지고. 오. 네네네. 행동을요? 네. 근데 의외인데?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언제였냐면 친한 친구가 제가 중경사님 좋아한다고 막 하니까 재개봉을 했을 때 영화관 가서 혼자 보고 저한테 리뷰를 들려줬는데 범죄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영화를 보면서 범죄라는 걸 인지를 한 번도 하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만큼 약간 그냥 꿈 같다? 그냥 어차피 약간 픽션이다. 그죠. 완전 현실이라고 또 안 받아들이고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꿈 같은 그런 게 있어 환상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약간 그런 걸 감안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였으면 화를 냈겠죠 당연히. 현실이면. 아무래도. 네네. 근데 이 캐릭터는 좀 되게 무던하고 좀 둔감하고 무감각하다. 그래도 이별을 겪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전 또 약간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조금 바뀌면은 빨리 알아차려서 이렇게 늦게 알아차리진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런. 전 신기했던 게 집을 안 들어가나 생각했어요. 그쵸. 모르길래. 그쵸.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얘네가 좀 썸을 타는 게 일방적인 썸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을 각자 키우는 느낌?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실제 본체가 없는 집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자는 점점 사랑을 키우고 남자도 사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오며 가며 그 시장에서 만나는 걸로 이 여자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랑이 가능한지 사랑은 맞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경찰이 원래 그 집에 막 수건, 비누 약간 이런 애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가 다 새 걸로 바꿔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 수건이랑 새 비누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전답지 않아?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충격을 받고 아무리 이별 후유증이 있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눈치챈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비누 할 때? 아는 것 같았어요. 아니까. 의심은 하고 있었나? 저는 컵 때문에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사가 나와요.
요즘 이상하다. 관찰력이 좋아진 것 맞아요. 같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는 느낌이 없잖아 들긴 했어. 의심을 유지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냥 그냥. 의심하고 또 그냥 덮고. 덮고. 저는 왠지 한 번은 쫓아가 봤을 것 같아요. 누구를? 여자를. 어. 그 시장에서 밥 먹으면서 항상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나 친구 집 꾸며줄 거 있어서 하고 먼저 그 남자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쯤은 눈치를 채는 다음부터는 남자가 어디 갔는지 따라가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랬을 수도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저는 약간 그때 그 집에 찾아왔다가 놀랐을 때 물고기 들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날부터 좀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물고기 왜 그렇게 많이 넣었을까요? 근데 물고기가 제일 이상해. 뭐 비누 바꾼 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쵸. 한 마리 있던 게 막 8마리가 됐는데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페이는 전 여자친구의 흔적을 지워주는 선의의 마음에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걔 대신 나로 채워라 이런 약간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을까요? 전 뒤에가 있는 것 같은데 후자가 완전. 왜냐면 그 캘리포니아 드림 CD 때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로 약간 성공했어요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서 그 CD를 그가 듣게 만든 게 그것도 알고 말한 것 같죠? 그게 플러팅일 수도 있어요. 남자가? 근데 이거 제가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노래예요 했는데 이제 페이 대사로 아니다.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맞아요.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CD를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여자한테. 그쵸. 페이의 자유롭고 엉뚱한 행동은 점점 경찰 663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마침내 그도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기억을 간직하거나 잊으려고 하는데 사랑의 기억을 유지하는 거랑 망각하는 거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것도 진짜 철학적이에요. 너무 어렵네요. 요즘 마음이 많이 철학적이신가요? 아니요. 힘든 사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이 질문은. 뭐래요?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질문을 질문을 만들어줬어요. 질문 바이 챗 GPT. 그 친구는 대답을 안 하던가요? 어머 뻔한 소리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중요하다 맞아요. 하겠죠. 그럼 보통 앞에는 또 간직해야 되고 근데 있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전 지니님이 의견 먼저 궁금해요. 저는 진짜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저는 기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고 뭔가 그런 배움의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을 때 잘 기억했다가 그 기억의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힘들 때 그걸 꺼내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살아가고 그런 게 있는데 사랑의 한정에서 생각했을 때는 기억을 좀 지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이게 마음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에 만났던 사람과의 그 추억이나 이런 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걸 비우고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은유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이라도 다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좀 버리고 거기를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이가 잘 하고 있는 거긴 하네요. 그 네, 노래에 그쵸. 따르면. 써머님은요? 저요? 저에게 이런 사랑 질문을 자꾸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좋든 나쁘든? 왜냐면은 기억이 계속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자면 유지랑 망각 중에는 유지를 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뭔가를 잊어버리다 보면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껍데기만 있는 삶이라고 느껴질 것 같고 좋든 싫든 간에 유지를 일단은 해야 그 뒤에 유지한 걸 망각하든 말든 하지 망각만 한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663 경찰이 전 스튜어디스 여자친구를 계속 이제 잊어만 가는데 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기억을 채워주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잊기만 하면은 완전히 이게 뭐랄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사람이 채워짐으로써 완전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네네. 그게 사랑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다 이 챕터를 넘어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사랑을 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라서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네가 좋았던 시간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 1부든 2부든 다 헤어지고 나서부터 제일 힘든 시기부터 괜찮아지는 시기까지거나 그 전까지를 과도기.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 잘 표현해줘서 이 영화가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랑을 좀 망각하는 방법? 얘네들은 건강하게. 어떻게 망각을 해가는가? 그게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무들과 대화하는 게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도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 감정이 공유됨으로써 위로받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망각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영화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쓰고 나서 이제 저도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왜 미화된다고 하잖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각이 인간 그 본체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유지보다는 유지는 계속 내가 생각을 해야 맞아요. 해야 되는 거. 하는 거고 망각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그래서 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수순이니까.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건 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다 소모가 돼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부정적인 걸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없애고 막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억눌러야 그럴 수도 되니까. 있겠네요. 그러니까 잊어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잊게 내새겨 두는 게 낫다. 그쵸.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근데 부정적이거나 슬픔도 그 진짜 깊게까지 느껴봐야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맞아. 나의 열등감으로 안 남는 것 같아요. 약간 여드름 끝까지 짜야 되듯이. 비유가 진짜 대박이네요. 사랑은 또 여드름이다. 이 고전 영화는 또 엄청 유명한 OST로도 유명하잖아요. 몽중인가 캘리포니아 드리밍 이 두 곡이 있는데 어느 곡이 더 좋으세요? 이게 물론 둘 다 좋은데 살짝 취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영화를 볼 때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쵸. 그 분위기가 그 가게에서 이 노래를 트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냥 트는 게 아니라 귀가 터지게 트는 그게 왠지 맞아. 모르게 뭐 희열? 그런 맛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화가 끝나고 이 기획서를 읽으면서 이 질문이 딱 눈에 띄어서 보고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몽중이는 뭐였지? 하면서 다시 들어봐야겠다 해서 준경선님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서 들었는데 그 뒤로 중독돼서 진짜 하루에 3번씩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몽중이는 더 좋아요. 저랑 똑같아요. 어. 몽중이는 그 왜냐면 캘리포니아 드리밍은 계속 CD가 보여서 이게 맞아요. 노래 제목이 들려요. 근데 맞아요. 몽중이는 그렇게 안 들리고 후루룩 넘어간 느낌이어서 뭐였는지 다시 찾아봤는데 그냥 따로 듣기에는 사실 몽중인이 좀 더 잔잔하다고 해야 되나? 리드미컬한 느낌이어서 편했는데 근데 영화 볼 때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귀에 꽂히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쵸. 나머지 분들 지니님은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영화 안 볼 때 그냥 평소에 노래 들을 때 몽중이 훨씬 많이 듣고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에서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훨씬 큰 역할을 한다?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뭔가 캘리포니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나중에
그치, 결말에서 그쵸. 데이트하기로 했던데도 캘리포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바였고 거기서 실제로 페이가 진짜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1년 후에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그 이제 인수받은 가게에서 노래가 나올 때 그때도 이제 캘리포니아 드리밍 CD 해가지고 맞아요. 넣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이 이야기랑 그쵸 되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빼먹을 수 없으니까 좀 영화에서는 더 중요한 노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좀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노래를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노래가 딱 나올 때 약간 그 쾌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희열이. 아 여기서 아는 나오는구나. 근데 딱 노래만 들을 때 말고 그 장면을 같이 볼 때 그 홍콩의 뭔가 되게 후덥지근한 것 같은 그런 그쵸. 눅눅한 그쵸. 그런 분위기 눅눅한 분위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CD 하나로 그 2부의 커플의 서사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임팩트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캘리포니아 드리밍 하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왜 페이가 바로 캘리포니아 바로 가지 않고 1년 동안 캘리포니아로 갔는지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간 이유, 페이가 굳이 캘리포니아를 갔다 온 이유, 그리고 그런 그린 티켓을 남긴 이유? 저도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면은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줄 만큼 그쵸. 그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안 갔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뻔한 답변인데 약간 그럴듯한 인물이 돼서 나타나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나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학교 다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세상을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이 그냥 사촌 오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뭐 경찰이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전 여자친구가 승무원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나도 여행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좀 번듯하게 나타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라고밖에 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본능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이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보면 이런 의도를 가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 것 같은. 네, 그냥 약간의 회피와 약간의 충동? 근데 이거를 저도 모르겠는 게 왜냐면 본인도 모를 거예요. 캐릭터 본인도 모를 거예요. 살아 있어도 물어봐도 왜 그랬는지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어렵다 그러면. 흐르듯 사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렇게 집착을 하다가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뭔가 다른 되꽂히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렵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보여주는 이 사랑의 방식이 짝사랑이잖아요. 지독한 짝사랑. 막 남의 집에 막 몰래 들어가서 물건 다 바꿔놓고 혼자 그 여자 긴 머리카락 발견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되게 그런 걸 보면 집착적이다. 근데 막상 내가 뭔가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는 생각했어요. 뭔가 그 사람 그 캐릭터 입장에서 굉장히 꿈에 젖어 있는 약간 몽상가 스타일의 유형인데 내가 뭔가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너무 너무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왠지 그 진짜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약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진짜 캘리포니아로 떠나지 않았을까. 본인이 실망할까봐도 있고 실망시킬까봐도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서로 현실 직시가 하기 싫었다. 그러네요. 느낌. 시험 때 오르는 느낌이었나 보다. 그러면은 회피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년 후에 그 가게에서 재회를 했을 때는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자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I'm ready 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회피해놓고? 근데 또 회피하려고 사실 했잖아요. 만나려고 온 건 아니지 않았어요? 의도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만나자- 우연히 마주친 그쵸, 거죠. 우연히 마주쳤잖아요. 근데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니까 그렇게 마주쳤을 때 이제 서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레디는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페이가 이제 나 레디 됐어 얘를 만나야겠어 하고 온 완성형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하신 그 회피의 이유를 페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둘의 미래가 길고 행복하게 오래가진 않을 것 같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드네요. 저는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그대로 그냥 남겨드렸군요. 이렇게. 네네네. 더 생각하면 저한테도 그게 너무 현실이 되니까 아, 네네. 저는 오히려 오래 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적인 불안 때문에 한 2번 회피를 한 거잖아요. 가버리고. 근데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 663이 보여주는 안정감에 이렇게 쑥 매몰돼서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피 성향이. 그러니까 뭔가 그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것도 왠지- 불안했을 그쵸, 것 같아요. 그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간 회피한 것 중에 하나도 이 사람이랑 당장에 만났을 때 이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맞아. 혹은 자기가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음. 1년 동안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돌아왔을 때 긴가민가 했지만 결국 재회를 하고 그 남자에게서도 자기를 향한 맞아.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게 되게 정말 약간 딱 잘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남자가 그래서- 날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들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1년이 지나서 와서 심지어 그 가게까지 인수를 그쵸. 받고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신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남자에게 마음을 줘도 되겠다. 여기 붙어 있어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그 남자가 계속 페이가 원할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알아서 그건 모르겠어요. 지지고 볶고 잘 사는 것으로 어려워요. 그냥 회피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쵸.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음. 그 과정이 편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나 좋아하는 장면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이거 지니님 먼저 말해주세요. 궁금하다. 좀 너무 많은데 우와. 되게 짜잘짜잘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 뛰는 장면 있죠. 초반에 경찰이 뛰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찍지? 정말 맞아요. 미적이고 주변은 다 블러 처리가 되면서 그 주인공만 확 따라가는데 뭔가 빠른 듯 느린 움직임? 그 스텝 프린팅 기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전문적이야.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처음 봤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면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정말 작은 장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약간 예를 들자면 그 이 편지 주고 갔을 때 그때 편지 읽어보라고 주잖아요. 그때 커피 다 마시고 읽겠다고 하면서 커피 엄청 천천히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결근해가지고 다른 경찰이 찾아오는데 왜 663 안 왔냐고 하니까 압정에 찔려서 병간했다고 맞아. 하면서 그 여자 이제 페이가 웃으면서 그 압정으로 박혀있는 그 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흐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나도 거기 감탄했어. 그쵸. 앞점에 찔려있다. 그런 되게 너무 운유적이다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뭐 나중에 방에서 바꿔줄 때 뭐 물에 수면제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쿨쿨 자는 장면 또 너무 좋아하고 낮잠 자는 장면 둘이 낮잠 자는 장면이 왠지 모르게 되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조각조각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장면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우려봐야 되는 영화인가 봐요. 계속 봐야 되니. 저는 1부, 2부로 일단 나누자면 스토리상이나 이 영화에 주는 느낌이 2부가 저는 훨씬 마음에 들어요. 다만 눈이 즐거운 건 1부였다. 금성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영화적인 기법으로만 보면 1부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스토리상의 해피함이 더 좋기 때문에 2부가 더 좋고 저는 의외로 그 비누랑 얘기하는 게 사실 좋았어요. 그냥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좀 그러거든요. 약간 얼타는 상황이 되면
말을 해요. 스스로 말을 어. 하거나 뭔가 사물한테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아 얘도 이런 애가 약간 좀 위로 공감이 됐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썸머님은요? 저는 반대로 1부가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짧아서 임팩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1부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 둘이 바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어깨에 기대어 있는 그 장면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제가 가장 좋았던 대사들 중에 하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 여자가 이제 스튜어디스 옷 입고 가게로 찾아왔을 때 새로 그려주잖아요. 이제 티켓을.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 대로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뭔가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번이 좋은데 어. 왜냐면 내 인물 중에 금성무 캐릭터가 제일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 인간이. 근데 제일 현실적이죠.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감정. 그리고 그 울고 싶을 땐 조깅을 해서 몸에 수분을 날린다. 그럼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머리를 딱 쳤어. 근데 이거지. 아 네. 이거지. 이거지. 진짜 방법이지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인트로 때 그 멘트도 너무 좋았고 만년만큼 사랑해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 로맨틱한 참 중국풍 그 뭔지 알죠? 하이티 느낌도 나고 너무 좋아요. 좋았습니다. 저희 일치월장을 들어보셨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코너 중에 별점을 매기는 코너가 있거든요. 혹시 지니님은 10점 만점으로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을 매겨주실 수 있나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인생 영화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1말에 아쉬움도 없어요? 왜냐면 저번 주에 2부작이 나오지 않아서 0.3점이 감점됐었거든요. 맞아요. 9.7을 준 분이 계세요. 저는 10점인 것 같습니다. 와. 왜냐면 볼 때마다 더 애정이 깊어진다 할까. 어. 그래서 1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8점? 와 높다. 저는 이렇게 살짝 느좋 느낌으로 근데 늦었 영화를 가는 만나는 영화 좀 별로 원래 안 좋아하는데 좋아요. 음. 좋았어요. 그리고 장면이 약간 클립 이어붙인 것 같은데 되게 잘 완성된 패브릭이 된 느낌? 색감도 패브릭 같지 않아요? 그쵸. 표현력 그러니까 미쳤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왜 혼자 있을 땐 안 봤지? 생각해보면 뭔가 이 너무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중국 문화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덕분에 보게 돼서 이게 왜 고전인지도 알 수 있었어서 되게 유익한 기회였다. 그래서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점이에요. 오. 저는 이 영화를 이 영화가 뭐 미장센 촬영 기법 이런 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영화를 예시로 들어주면서 엄청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그런 뭐랄까요 촬영 기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영화가 되게 그 홍콩의 당시 되게 혼란스러운 배경을 나타내기 위한 네네. 영화라고 했는데 그 혼란스러움이 진짜 잘 녹아져 있는 영화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8점보다 조금 낮았는데 오늘 지니님이 이렇게 되게 이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뭔가 그래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영화 8점 줄만하지라고 생각이 또 들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오호. 다 높네요. 저희가 또 높으면 확 높잖아요.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빵점도 주시거든요. 정말요? 근데 뭐 점 없이 가면 9점. 오 진짜 높다. 저 사실 10점도 고민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인생 영화 뺏고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외로움을 너무 잘 표현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데 사실 별로 마주하고 싶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걸 너무 잘 녹여냈고 그걸 뭔가 이 인물들이 완전히 이겨내진 못했지만 이겨낼 듯한 모습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인물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좋고 홍콩의 이 분위기 너무 맞아요, 늦으시다. 진짜. 근데 그래서 깎았어요. 저는 홍콩에 가기 전에 이거를 딱 느끼고 그 스타일 거리를 이 노래랑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 그러게요. 아쉬움이 질투나서. 너무 많아서 네. 다시 제가 사실 여행을 딱 2군데를 갔는데 샌프란시스코랑 홍콩을 갔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 주 안에 맞아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래서 아쉽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제가 2개밖에 안 갔지만 홍콩을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다시 가고 싶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도 보니 지금 너무 꼭 한번 다시 가서 OST와 함께 거리를 돌아다녀 보고 싶다. 이 아쉬움을 채우면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팟캐스트를 통해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우리도 대단한 인연인 셈이에요. 일치월장 청취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전 만년으로 하고 싶네요.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